자, 그럼 두 분 전문가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보내드리는 보험 상담소도 행복한 기운을 가득 담아서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얼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얼쑤 안 어울리는데? 보험 상담소 오픈합니다. 예. 보험보소 내 보험보소. 네. 오늘은 아, 무슨 징글벨이구나. 징글벨. 징글벨. 한참 생각했어요. 네. 정답, 징글벨. 정답입니다. 네. 오늘은 네. 사건 사고가 많을 때 필요한 보험이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정말 유명한 보장이어서 많은 그쵸. 분들 알고 계시죠? 맞아요. 네, 그래도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으시거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중요하게 잡은 포인트는 사실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맞아요.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을 짚어. 그동안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이런 되는 상황이면 보상이 된다. 뭐 그쵸. 이런 거였는데. 맞아요. 중요한 건 보험은요, 포괄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내 물건이 망가지는 거 정말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맞아. 하지만 남의 물건이 실수로 나도 모르게 그만 의도치 않게 망가뜨리게 되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 됩니다. 맞아. 우선 금액이 얼마나 들지,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잘 전달해야 돼요. 또 고치는 비용이 발생하죠. 금전적인 손해 잇따릅니다. 고치는데 시간도 걸려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약간 슬픈 표정이 잠겨야 돼요. 너무 기쁘게 웃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가장 해봤는데.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하. 가장 머리 아픈 일이 일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보험인 만큼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보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우리 동키분들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하면 뭐 핸드폰 액정 사고나 그죠? 아파트 누수와 같은 일들이 맞아요. 생겼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집 들어오셨을 애완견이 다른 사람 물었을 때 네, 이런 거. 그렇죠. 유명한 일이죠. 네. 얘기죠. 거예요. 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보장이 될까?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맞아요. 궁금증까지 풀어드리기 위해 그렇죠. 여러 사례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쉽게 말하면 이름에 힌트가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입니다. 남에게 뭔가를 물어줘야 하는 일들에 대한 보장인데요. 말 그대로 이걸 살짝 뒤집어 보면 반대로 일상생활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손해나 사고에 대해선 보장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이 아닌 경우 직업이나 직무상 배상 책임이 생기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가게에 쭈디도 놀러 올 거고요. PD님, 권혁준 전문가님 다 놀러, 저희 작가님 다 놀러 오시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만 노트북에 커피를 쏟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럴 경우 갑자기 PD님 표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이럴 경우 보장이 어려워요. 하지만 만약 저도 휴문 날이죠. 그래서 모두 다 같이 갔어요. 그럴 경우엔 근무지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그러면 카페에서 김소미 전문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놀러 갔어요. 네. 근데 제가 저희 PD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어요. 그럼 그건 제가 되는 거죠. 책임지고 그렇죠.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쏟은 거니까 괜찮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이라는 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걸 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이 아닐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남이 아닐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가족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 등등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험은 정말 단순 명료합니다. 등본상 묶여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해석합니다. 등본 떼봐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세대별, 즉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보통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님 곁을 떠나 결혼을 하게 돼요. 부모님 등본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결혼 후 가정을 꾸려서 남편과 아내, 아이가 있다면 새롭게 아이들이 내 등본에 묶이게 돼요. 자, 그럼 아이들이 할머니네 놀러 갔어요. 만화 타요를 보다가 장난감을 TV 화면에 던져 3개월 전 바꾼 굉장히 비싼 450만 원짜리 TV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아우, 애가 힘이 세네. 이런 경우 보장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할머니는 가족인데 그렇죠. 맞아요. 따로 사니까 그렇죠. 보장 되겠죠. 맞습니다. 그죠? 앞에서 다 천재. 설명해줬죠. 훌륭해. 천재. 훌륭하십니다. 정답 자, 천재. 등본상 안 나오니까 되겠죠. 맞습니다. 예스. 우리가 예상했던 답변과 좀 다르지만 자 여기서 수리비 플러스 출장비 플러스 부품비 포함해서 230만 원이 발생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모두 가슴이 철렁하셨겠죠. 진짜 네. 비싸다. 네, 그런데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이 돼요. 어. 네, 왜냐하면 등본상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있지 않아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가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남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근데 서운하다. 그렇죠. 서운한데 보장이 된다고 하면 기뻐하세요. 남이라고 해서. 님이라는 글자에 할머님은 저만 하나 찍으면 캐롤 불러주세요. 캐롤. 도루남이 된 울면 안 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이상 배상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네, 자동차 운전 중에 만약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이상 배상만 있으면 될까요? 왜 배상이니까 물어줘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가능하죠. 자, 화재 보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반려묘들이 전기 레인지 즉 인덕션에 훌쩍 뛰어 올랐다가 발바닥으로 센서를 작동시킵니다. 그로 인한 화재 발생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화재 보험 역시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이상 배상이 있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위험한 생각입니다. 야, 우리 고양이들이 많은 사고를 일으키네요. 네, 귀여운 만큼. 네. 어. 네.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전동기 장치 자전거, 즉 전기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맞아요. 네, 환경도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용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전동 휠,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는 네. 전동 킥보드 등도 일상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이 어려운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사람 튀어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렇게 부딪혔어요? 네. 그럼 보상이 어려워요? 일반 자전거 사고는 가능합니다. 아, 네. 전기 자전거 아니라 일반 자전거는 그렇죠. 가능하다. 지금 제가 열거한 이동 장치는 전기 혹은 모터로 동력을 가져오는 장치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로 일어난 사고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다만 만약 제가 자전거로 배달 업무 등 직업이나 직무 수행 중이었다면 보상이 어려운 점 기억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사고요. 정말 많이 일어나는 사고죠. 아무래도 자전거도 속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혔을 때는 다치기도 하고 자전거가 망가지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있어요. 자기 부담금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다치면 대인, 물건이 망가지는 걸 대물이라고 합니다. 아, 자동차랑 보험에서. 똑같네요. 네. 그렇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 한도는 총 1억입니다. 네. 그중 대인은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물은 가입 시기에 따라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우리 알고 계시는 누수, 우리 집에서 누수 발생했을 때 밑에 집에 피해가는 경우 이럴 경우엔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에서 상품에 따라 1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만약에 치료 비용이 100만 원은 발생했다. 네. 그럼 100만 원 모두 보장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수리 비용이 동일하게 1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20만 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거고 나머지가 지급되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때문에 사실 소액건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조금 실망하시는 경우들은요. 예를 들어 물건이 망가졌는데 수리비는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 나 일상배상이 있는데 하지만 20만 원 공제돼요. 10만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2009년 10월 이전에 일상배상을 가입한 분이라면 자기 부담금이 2만 원뿐이어서 28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와,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이 자기 부담금이 0원일 때도 있어요. 자기 부담금은 대인일 최고. 땐 당연히 100% 보장이 되니 없는 게 맞을 거고요. 맞아요. 하지만 대물 사고일 때도 0원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일단 정말 신기하죠. 일상배상 담보 앞에 조그마한 글씨로 혹시 가족 이런 글씨 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 일상배상 책임 담보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이런 글씨가 보인다면 한 사람만 사실은 가입을 해도 가족, 등본상에 있는 가족 모두 보장받을 수 있죠.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등본. 맞아요. 등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명료하게 나눠 놓았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가족 모두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 모두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갖고 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맞아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비례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보장이 되어 있어도 하나만 해주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기 부담금이죠. 만약 100만 원의 대물 수리비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남편 모두가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남편 한도에서 20만 원 공제돼서 80만 원 보장되고 아내 한도에서 20만 원 공제 80만 원 공제된다고 계산이 되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수리비가 얼마였죠? 100만 원. 네, 네. 100만 원이었죠. 비례 보상은 내가 지불한 금액 이상 받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160만 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 남편 한도에서 50%, 아내 한도에서 50% 지급됩니다. 청구된 금액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각각 남편분 거에서 50만 원, 아내분 거에서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즉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 최고. 100% 모두를 보장받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갖고 네, 있으면. 맞아요. 자, 일상배상 책임보험 알면 알수록 효용 가치가 참 높은 보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부터 보장이 어려운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자기 부담금의 비율까지 알찬 정보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들으면서 나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거 요거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 문득 이런 게 궁금해요. 나 스스로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을 내가 혼자서 3개 정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을 없어요? 거예요. 하나밖에 네. 못 갖고 있어요. 네. 중복 가입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렇죠.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나는 운전자 보험에도 일상배상 책임을 있고요. 종합보험에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하나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2개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나중에 자기 부담금이 내가 발생한 사고 비용이 자기 부담금보다 높게 발생하게 되면 면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04년 보험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2005년도 이후부터는 모두 다 막아놨어요. 전산이 막힙니다. 그 말은 만약에 피보험자 1명당 일상배상은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요라고 보험회사에서 탕탕탕 하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기존에 하나 이상, 그러니까 2개씩 3개씩 가지고 있던 분들도 네.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자기 부담금이 똑같이 없어질 수 있고요. 상쇄돼서 없어질 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상배상은 중복보상 안 되니까 하나는 없애세요. 근데 아마 소비자분들은 상담받을 때는 왜 2개고 3개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까먹고 그래 하나 없애야지. 네,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들은 그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내용을 살펴볼수록 일상배상 책임보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담보가 아닐까.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니까. 그렇죠. 근데 혹시 조심해야 될 건 없을까요? 네, 일상배상 책임담보는 우선 악용하는 사례들을 집중 단속하는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가족여행으로 캠핑장 방문을 가족분들이
방문을 한 가족분들이 계셨어요. 음. 어른들이 갓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캐치볼을 하면서 놀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캠핑장을 가보면 카라반이라고 해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카라반이 결코 저렴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카라반 정말 비싸잖아요. 음.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10살 된 둘째가 네. 던진 공에 카라반 유리창이 살짝 금이 간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유리는 금이 가면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죠. 네. 수리비가 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진짜 엄청- 비싸다. 우와.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배상 책임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보험사 조사관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음. 사실 청구한 보험은 2009년 3월에 가입을 하셨던 15년 전 보험이라 현장 조사를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보통 현장 조사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확히는 3년 미만인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5년이나 된 계약이라 좀 의외였습니다. 아니 뭐라고 청구를 했길래 이게 조사를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놀다가 캐치볼을 했고 캠핑장에 놀러 가고 캠핑장에 세워져 있던 카라반에 그 공이 맞아서 유리창에 금이 갔다. 그래서 내 아이가 낸 실수기 때문에 물어줘야 된다고 했던 거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현장 조사관님은 어떻게 된 사고인지 당시 현장에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그 캠핑장의 CCTV 등을 조사했죠. 우선 일상배상 책임 청구를 하게 되면 사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고가 난 사진과 수리가 모두 끝난 복구 사진 등 사진을 여러 장 찍어놔야 돼요. 그 외 수리비 영수증이나 견적서, 사고 경위 등 필요하지만 여행 중에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함께 간 가족분들 모두에게 대질 신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아무래도 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쵸. 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 저 사람 말 똑같이 하나. 맞습니다. 네, 알고 보니 사실은 카라반 소유주가 친구분이었어요. 그 캠핑장 사장님 소유였고 친한 친구분 캠핑장으로 가족 모두 휴가를 즐기러 온 거죠. 네. 네. CCTV에서 이 아이들이 캐치볼을 했지만 카라반 쪽으로 날아올 수 없는 각도였고요. 평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잘 알고 있던 주변 설계사님의 잘못된 사용 방법을 듣고 안타깝게도 보험은 사기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사고가 난 건 이때 난 사고가 아니라 예전에 자신의 실수로 망가진 카라반을 보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덜미를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로 휘말리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사관님은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테니 15년이나 된 보험을 모두 해지하라고 요구했고 너무 안타까운 보험을 모두 해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사실이랑 달랐던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그 카라반이 망가진 건 한참 전 일이었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 거죠. 고객님과 친구분이 이렇게 네. 꽤- 그러니까는 설계사분은 그러니까 잘못된 걸 이렇게 악용해라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쵸. 예시로 알려줬는데 맞아요. 야, 그 창문 깨졌으면은 애들이 캐치볼 그치. 하다가 그랬다고 하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떡해. 네. 그러니까 물론 모든 보험은 마찬가지겠지만요. 특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정말 유용한 보장이죠. 하지만 잘못된 생각과 방법으로 이용했다가는 15년이나 된 보험을 허무하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보험 사기. 네. 거죠. 맞아요. 범죄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범죄입니다. 이게 비슷하게 뭔가 오기 전에는 네. 캠핑에 오기 전에는 네. 깨지지 않았었는데 네. 캠핑에 와보니까 깨졌다. 네. 어디서 깨졌는지 모르겠어. 네. 야,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깨진 거 아니야? 그럼 그렇다고 하자. 이것도 아니고 그치. 예전부터 깨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 기회에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맞아요. 이번 기회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돈 받자. 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 주디 표정을 저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다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25기로 올라가면 돼요. 최고 최고.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더욱더 치밀하게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 돈을 맞아요. 받아야 맞아요. 되는 분들까지도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잘못된 생각과 방법으로 보험을 이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그렇죠. 제일 악용하는 안타까워요. 사람들 때문에. 맞아요. 정말 그리고 우리 막 이렇게 살짝 박았는데 자꾸 뒷목 잡고 나오시는 분들. 그렇죠. 어떻게? 갑자기 화나네. 15년 동안 유지한 보험을 허무하게 해지하게 된 사연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겪는 건 절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앞서 저희가 설명해 드린 대로 배상 책임이라는 거, 일상 배상 책임 그리고 가족 배상 책임 굉장히 유용한 특약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재물을 손해를 입혔을 때 혹은 누군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뭔가 배상을 해줄 수 있는 특약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한테 있다는 거 든든하죠. 근데 이거를 내 물건이 뭔가가 망가졌을 때 이걸 한번 악용해보자 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다른 보험까지도 해약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허무하게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이하나87님께서 그럼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상배상 책임 특약 이게 갱신형인가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비갱신형인 경우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갱신형 특약이 많이 있고요. 거의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95% 이상은 거의 갱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갱신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도 않는데 왜 이건 갱신형이에요? 이게 왜 갱신형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이게 웃긴 게 보통 우리가 이 질병에 관련된 보험, 갱신형 보험들 있잖아요. 이런 건 나이가 오르면서 비싸지잖아요. 근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사실 그러지 않아요. 비싸지지 않아요? 비싸질 수도 있고 저렴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져요. 나이가 오른다고 해서 실수를 많이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000원 미만이세요. 나이대가 뭐 20대부터 80대까지 보면 제가 설계를 해본 경험상 1,000원 이상으로 나온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어떤 기준으로 줄어들고 이런 것도 알 수 있나요? 네,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상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일 때 그리고 특히나 2만 원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는 금액인데 그게 딱 소액일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일상배상 책임이 뭔지도 모르셨을 때가 많아요. 맞아요.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이런 좋은 담보가 있었네를 우리끼리 알았어요. 그쵸. 아는 분들만. 나빠. 근데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사실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요즘엔 강경하게 대응해요. 해지를 시킨다라던가 형사처벌까지도 가겠다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손해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굉장히 유명한 담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겁을 먹은 거죠. 갱신형 상품으로만 판매를 하게 되었고요.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른다라고 한다면 왜 암보험은 나이가 올라갈수록 위험률이 높아지죠. 왜 암에 걸릴 확률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더 많으니까. 그죠. 10대보다는 30대, 40대가 더 높아지는 게 사실이니까요. 일상배상 책임이요. 지금은 사실 1,000원 미만이에요. 근데 보험회사는 그 위험을 자기네들이 건네 받기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위험을 모두 떠안기가 전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갱신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일상배상 책임이 더더더 유명해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은 1,000원으로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갱신형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네. 그 누수 관련된 사고도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 부분만 따로 약관이랑 증권상에 네. 누수일 때만 자기 부담금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요즘은 또 그렇게 네. 해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 갱신되는 폭도 늘어날 거고 갱신되는 폭이 뭐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면 자기 부담금이 올라가고 이런 네. 식으로 아마 보험회사에서는 대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1년 갱신인가요? 3년도 있고 또 있고 1년도 1년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7417님. 친구네 집 강아지 배변이 들어가서 저희 집 로봇 청소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냄새랑 오물 잔재 때문에 수리도 두 분 이렇게 웃어요. 수리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보장이 되나요? 이분 입장에서는 로봇 청소기 얼마나 비싼 건데. 일단 배변 훈련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친구네 집인데. 일단 그것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근데 너무 제가 사연이 좀 재밌어서 좀 웃었고요. 근데 배변이면 이게
사람이 치울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치우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강아지가 물렸을 때 혹은 강아지의 실수로 일상배상 책임이 가능한 이유는요. 강아지는 너무 안타깝게도 나에게 소중한 가족이지만 법으로는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난 사고. 근데 이게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라 간접적인 사고기 때문에 경위서를 정말 잘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읽는 심사자분도 되게 귀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강아지 배변 때문에 로봇 청소기가. 근데 이런 사고 생각보다 많은 거 아세요? 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9339님. 누가 만들어 놓은지 모를 눈사람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꼬리뼈가 아픈데요. 이거 보상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되죠? 그거는 집주인한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눈사람 아파트면 슬퍼해야 돼요. 관리사무소에 해야 되나요? 어떡해.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요즘은 그 집 앞에 눈을 쓸어야 되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 내라면 아파트 단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눈사람이라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네. 우선 갖고 계신 보험이 골절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골절 얘기할 때 5대 골절은 정말 좋은 골절 진단금입니다. 이런 얘기 가끔 맞아. 해요. 네. 왜냐하면 일상배상 책임만 그러니까 일상배상 책임 보험이 1,000원도 하지 않거든요. 5대 골절도 그래요. 근데 이게 엉덩이가 엉덩방아 쪄서 꼬리뼈에 살짝 금이 가거나 물론 그러시면 안 되지만요. 그럴 경우 5대 골절이 있다. 2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엉덩방아 쪘어요.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조금 억울한 게 누그러드시지 않을까. 그리고 꼭 앞을 잘 보고 다니셔야 돼요. 특히나 겨울철 넘어지는 사고는 정말 많이 일어나요. 뼈는 점점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그래서 좀 어떡하지? 손을 잡아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네.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면 눈사람을 좀 치워놔야 되는 역할을 맡으신 분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그것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 보험 중에서 골절과 관련된 특약을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직업 직무상해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둘째, 배상 책임으로 자동차 화재 사고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돈내기 권혁준 전문가, 김소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히 크리스마스, 계세요. 크리스마스. 빠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